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6분입니다. 지난주에 일본 이시카와 현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동해안에도 31년 만에 지진 해일이 관측됐습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강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영향권에 들게 되는 동해안은 과거에도 일본 지진으로 해일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긴급 점검에서 지진 해일의 영향과 대책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 김경남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이시카와현 노토반도를 보니까 동해를 마주보고 있고 우리나라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더라고요. 네. 예, 여기서 이제 지진이 강하게 발생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지진 해일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습니까? 뉴스에 따르면 한 85cm, 강원도 동해시 묵화항 정도, 그 정도 발생되어졌고요. 네. 기타 다른 해안에서는 그거보다 한 30cm 좀 낮게 해일이 발생한 걸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지진 해일이 발생한 원인은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노도반도라는 곳에는 그 길이 방향으로 약 150km의 단층대가 그 전부터 있어 왔고요. 네. 그 단층대는 이제 그 바닥까지 뻗어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전문가들이 흔히 얘기하는 역단층 현상, 그러니까 밑에 있던 하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네. 튀어 올라왔죠. 한 3m 정도 올라왔다고 그렇게 일본 기상청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지진 해일이 난 걸로 해일의 높이는 일본에서는 1m 정도 이렇게 보도가 예보가 되어졌는데 실제 난 건 3.87에서 4m까지. 요건 이제 해저 지형과 해안 지형에 따라서 네. 지형 효과로 증폭되는 현상에 의해서 그렇게 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화면을 보면 체감은 뭐 그거보다 훨씬 더 좀 심각한 영향을 준 걸로 네, 그렇습니다. 보였습니다. 예. 근데 과거에도 그 일본에서 이렇게 강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동해안에 피해가 뭐 최근에는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과거에 어떤 피해가 있었습니까? 83년에 그 아오모리 네. 현 그 근방에서 이제 해저 지진이 났고요. 그때 해일파가 강원도 삼척시 임원항 근방으로 왔고요. 그때 당시 한 4m 가까이, 그거 좀 넘거나 그 근방 그 정도 왔는데요. 컸네요. 그 기록에 보면 배들이 그 해안가에 있던 슬라브 건물, 1층 단층 건물 옥상에 올라가거나 인명피해도 있었죠. 그 다음에 93년 북해도 외해 지진이라고 있었어요. 그때도 임원항 쪽으로 쓰나미파가 몰려왔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는 건 2011년에 네. 그때 동일본 대지진, 이제 방향은 저쪽 반대편이었는데 네. 그런 지진이 우리나라 방향으로 만약에 발생했을 때는 어떨까? 이런 사실 공포심도 좀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네. 그 동해안도 이제 좀 안심할 수는 없다. 여러 가지 뭐 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어떤 위험성이나 피해 양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사실 그 동해안 지역에 해일이 온다 그러면 시간상으로는 요번에 한 60분 정도 걸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빠르네요. 예. 좀 먼 곳은 그러니까 북해도 쪽에서 오는 건 120분 가까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도달을 하는데 저희들이 대피를 하지를 않았다. 대피를 못 한다 그러면 그 인명피해와 요번에 그 인터넷 뉴스들을 보면 대단히 피해가 심각한 사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뭐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똑같이 비슷하게 겪지 않을까. 특히 동해안 지역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인구, 자산, 뭐 시설들이 좀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한두 시간 안에 한 번 왔다 갔다고 해도 네. 그 여파 때문에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지진이 없더라도. 쓰나미는 한 번 오지 않고요. 예. 시간 간격을 꽤 길게 두고요. 수회 반복합니다. 그래서 한 번 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파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네. 이번에 뭐 재난 안전 문자도 다 갔고 네. 예, 뭐 좋지는 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런 게 좀 낯설지 않습니까? 뭐 해일 이런 것들 예. 무시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나가 있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어떤 대응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뉴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상당히 유감스럽고 그렇지만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10년 이상 지난 일이죠. 저희들이 그 당시 학습 효과를 얻었던 것들은 네. 이미 기억 속에서 다 풍화되어졌고요. 네. 생업에 바쁜데
그걸 그렇게 뚜렷이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행정당국에서 교육훈련, 연습, 주지에 그분들에게 지진회의를 주지시킬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이번에도 근데 뭔가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분위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라는 게 지진과 지진회의를 매일 머릿속에 기억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네. 있는 거 잊어버리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공 분야에서 네. 재난안전, 지진안전, 지진해일 안전에 관련되어져서 여러 가지 장치와 제도와 또 행동으로 캠페인으로 노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좀 먼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 생각에서는 이제 기억의 풍화를 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한편 행정에서는 그 풍화를 다시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네. 예를 들면 지진해일 대책, 마스터 플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10년 주기설이라는 것도 얘기가 있더라고요. 10년마다 한 번씩 세게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어떤 겁니까? 지진 빈발 국가인 다발 국가인 일본에서는 작은 지진은 매월 오는 것이고 꽤 큰 규모는 10년 주기, 파괴적인 건 100년 주기 이렇게 해서 한 200~300년 관측되어진 기록을 가지고 이번에는 어느 지역에 네. 15년째 또는 10년째 그 주기를 맞으니까 지진이 올 거야. 그래서 우리 다 조심해야 돼. 그렇게 이제 경각심을 이제 일으키는데 유도하는데 방법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기억의 풍화를 좀 네. 막기 위해서.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진해일의 추가 발생 가능성 얘기도 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일본의 노도반도에 있던 세 개 시정이 있습니다. 네. 스즈시, 그 다음에 와지마시, 네. 아나미즈시, 아나미즈조라고 그러죠. 세 네. 군데서 있었는데 이때 이 지역의 지반의 움직임이 0.8, 1.3, 또 1m 이렇게 서편향으로 움직였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 한반도에 있는 우리나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한반도는 움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발표를 해요. 예. 그럼 그 지진 에너지 어디 갔겠습니까? 어딘가에 움직인 힘만큼 밀려서 바닷속이나 한반도에 있는 단층대 어딘가에 힘으로 응축되어져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고요. 네. 시간이 되면 또 방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좀 우려를 가지고 말씀하신 경각심을 가지고 네, 있어야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